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9월이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죠. 자, 여기 제 앞에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먼저 해석해볼게요. 9월 달에는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과 다르게 지연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잠시 멈춰서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거나 기대했던 여행이 취소될 수도 있고 변수가 생겨서 잠시 중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평소보다 활동량을 줄여야 되거나 가족 또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미뤄야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멈추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되고 뭔가 일정이 연기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해 볼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가까웠던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 하게 되고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연락을 취해볼 수도 있는 운이에요. 특히 10월 중순까지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쓰게 될 것 같아요. 음식을 좀 바꿔보거나 규칙적인 기상시간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여기서 핵심은 극단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싹 다 고쳐야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자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그동안 좀 애매하거나 흐릿했던 그런 사실들이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거나 오랫동안 내가 좀 의심스럽다, 찝찝했다 라고 생각했던 상황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요. 일적으로 또는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왜 이 일은 자꾸만 잘 풀리지가 않지? 했던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 같은 게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 때문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에서도 왜 쟤는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 친구한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동안 애매했던 감정들이 정리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했다면 그 관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시기에는 내가 몰랐던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현실을 바탕으로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는 갑작스럽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오래전에 신청하거나 응모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복권이나 이벤트에 당첨되는 운이기도 하고요. 상황이 좋게 흘러간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활용할 준비를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걸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마시고 뭔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인생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니까 지금의 행운이나 불운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12월 중순부터는요 좀 뭔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시기예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내가 저 사람을 안 챙겨주면 서운해 할까봐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해 할까봐 라는 감정보다는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걸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불편한 사람과 명확하게 선을 긋게 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내년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떠오르거나 더 깊이 발전시키고 싶은 관계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희망과 기대감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빛을 발견한 것처럼 앞으로의 4개월, 3개월을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보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는 죽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서운 카드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반복하고 있던 습관이나 더 이상 의미 없어진 모임이나 그런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이 시기에는 정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옷장 깊숙이 있던 옛날 옷이나 낡은 물건들을 처분하거나 괜히 쌓여있던 불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정리 과정도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과 나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이별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혹은 이 일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 초까지는 무언가를 비워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흐름이 쭉 이어지면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혼자 무언가 활동을 하거나 조용히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남기면서 요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SNS 이런 정보들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부터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직을 결심했다면 이제 이력서를 쓰게 되고, 면접을 준비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바로 등록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돼요. 더 이상 뭔가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좀 더 알아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그냥 믿고 가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에서는 누군가가 커리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질문자님보다 연장자인 누군가가 친구 문제 또는 관계, 연애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이 시기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질문자님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12월 중순이 되면서 평소보다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더 강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가지 않았을 만한 장소, 혹은 하지 않았던 그런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어지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행을 계획할 때도 독특하고 모험적인 활동을 선택하거나 뭔가 만들어보는 창작에 관련된 그런 경험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12월에는 가슴이 뛰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일에 일단 도전해보기로 마음먹게 되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남은 기간들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 또는 내가 추진력 있게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들, 성공했던 것들, 정리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나 생각들이나 일들이 정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3개월, 4개월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번 카드 해석해 볼게요. 일단 9월은 내 마음에서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과감하게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새롭게 배우는 거 재밌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뭔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자체가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10월에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거에 도전해 봐도 좋아요. 지금이야말로 언어를 배웠을 때 조금 더 기회가 확장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운동이나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거나 등산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거라고 해요. 이 10월에는 무언가를 서툴게 시작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거든요. 나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거든요. 11월에 진입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 뭔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애매했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무언가 관계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친하지 않았던 사람과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아, 나 이 사람과 일하면 정말 잘 맞는다, 시너지가 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거나 업무를 넘어서 친구나 동료로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억지로 뭔가 같이 해왔던 사람과 아, 이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11월에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큰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 이미 형성된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위치나 역할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이가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거나 서로의 역할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월에는 중요한 선택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계속 일할 것인가,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인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내가 머리로 고민하고 계산한다고 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무엇일까라는 걸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12월이 되면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이 몰려올 수 있거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결산을 해야 되고 내년에 계획을 짜야 되니까 바빠지는 면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스케줄이나 약속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뭔가 끌려간다는 느낌? 시간에 쫓기면서 피로도가 늘어나거나 타인으로부터 까다로운 요구나 부탁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복잡한 감정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나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 거지? 이 화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도 뭔가 알 수가 없는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내 노력을 저평가당한다고 생각해서가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나라는 사람을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무언가가 나를 묶어두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달콤한 함정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 쇼핑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또는 재밌는데 만나고 나면 뭔가가 찝찝함이 남는 그런 관계에서 서서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예요. 편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서 의미를 못 느끼겠다. 혹은 도전할 수 있지만 그냥 매일매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12월 중후반 완전히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직감이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문제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오래된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시기라서 질문자님 쪽에서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제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위기감, 불안감이 해결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사실 나는 이런 걸 원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었다 같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내면의 응어리 같은 걸 풀어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결정도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 짓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직을 결심하거나 반대로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게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결정들은 두렵다고 생각되잖아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걱정들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기고 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왜 이걸 그렇게 오래 미뤘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문자님의 앞으로 남은 4개월 혹은 3개월이 이제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시기예요. 뭔가 내가 그동안 위축됐던 부분,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 억압되는 관계, 짐 같은 게 서서히 정리가 되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듣게 될 수도 있고요. 외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예전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더 컸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억압했던 부분들, 누군가의 평가 아니면 부탁, 짐 같은 거에 억눌려 왔던 부분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부분, 창작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해지는 그런 시기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4번 카드 볼게요. 뭔가 하나의 사이클이 크게 한 바퀴 도는 느낌이에요. 특히 9월과 10월은 직감이 예리해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시기이거든요.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채게 되거나 겉으로 뭔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직장에서 뭔가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 수가 있어요. 소통의 문제가 있다거나 중요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 누군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이 시기에는 내 마음이 좀 찜찜할 때 그냥 넘길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직장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질문자님에게 친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을 두고 있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10월 말부터 11월 초중반까지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틀이나 규칙들을 다시 점검해볼 기회가 와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스스로에게 씌워놨던 어떤 한계, 제한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게 되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뭔가 내가 나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제안받거나 리더를 맡게 되거나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가정 안에서도 큰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감이 들겠지만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동안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라는 관성적인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영역을 배워야 되거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익숙하고 편안했던 방식보다는 불편하고 어색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어서 11월 말이 되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커져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나도 모르게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집안에 괜히 식물을 들여놓고 싶어지고 요리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취미에 관심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이때에는 치유하고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강해지면서 나의 관계, 내 사람들, 나의 영역 이런 것들이 점점 견고해지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곁에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시기라고 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소중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12월은 좀 극적일 수 있어요. 타워 카드인데요. 이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변화 같은 걸 뜻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진실된 거, 거짓된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주의를 주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동수가 있어요. 일하는 곳에 장소가 옮겨지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거나 혹은 예전에 알던 사람의 경조사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시기에는 일적으로도 이 업계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알면 알수록 배울 것도 많고 몰랐던 것도 많고 발견하게 되는 사실들도 되게 많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현실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고, 뭔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시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뭔가 배워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앞으로의 질문자님의 3개월 혹은 4개월은 관점을 넓혀가게 되는 시기거든요. 개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더 큰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완전히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점차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관심이 좀 생기게 되면서 재능 기부, 나의 어떤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지식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시기는 나라는 개인과 세상이 합쳐지는 시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트여가면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접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내면이 좀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카드 해석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